2026년 1월 2일 서울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지난해에만 5곳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를 긴급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보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데이터 센터 건설을 늦춰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건설 중단을 촉구했고, 보수 강경파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역사회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거부할 권리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AI의 화려함 뒤에는 지금 전력 고갈이라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 한번 검색할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구글 검색 한 번에 0.3와트시, 챗GPT는 2.9와트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AI 검색 기능이 통합되면 한 번 검색에 최대 8.9와트시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검색 대비 30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전력신뢰성위원회 자료를 보면 무려 108기가와트가 넘는 대용량 부하가 연결 대기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현재 미국 최대 부하량이 745기가와트인데 그중 7분의 1이 넘는 전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중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6,500만 명의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PJM 전력망. 여기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2025년부터 2026년 용량 시장에서 93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7천억 원의 가격 인상이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18달러, 오하이오주는 16달러가 오를 예정입니다. 카네기 멜론대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평균 전기요금이 8% 증가하고 버지니아주 같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는 25%를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50년간 가동된 석탄 발전소 터에 필라델피아 도시권 전체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4.4기가와트 규모입니다. 100만 가구 이상이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로이터 분석 결과 미국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북동부 13개 주에서 폐쇄 예정이었던 석유, 가스, 석탄 발전소 23곳 중 13개의 폐쇄가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시카고 피스크 발전소는 올해 폐쇄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철회하고 8기 모두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숫자로 얘기해 봅시다. 국제에너지기구 IA 자료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2년 460테라와트시였습니다. 2026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최소 620테라와트시, 최대 1000테라와트시입니다. 1000테라와트시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 한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이 2022년 기준 568테라와트시였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거의 2배를 데이터 센터가 쓴다는 겁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가트너 보고서를 보면 2027년까지 기존 데이터 센터의 40%에서 전력 가용성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세미애널리시스라는 반도체 전문 분석기관은 더 심각하게 봅니다.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정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면 AI 워크로드는 일반 데이터 센터랑 다릅니다. 메타가 라마 3를 학습시킬 때 H100칩이만 4,000개를 썼는데 전력 소비가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다시 유유 상태로 떨어집니다. 몇 분의 1초 만에 최대 부하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전력망은 이런 걸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된 미국 전력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유타주의 줄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는 캐터필러 천연가스 발전기를 700대 이상 구매했습니다. 2026년 3월에 첫 발전기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총 1.5기가와트 전력을 자체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력망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직접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2022년부터 2030년 사이 미국 전력 수요가 2.4% 증가하는데 그중 40%가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약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만 200억 달러, 약 27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더 극단적입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82곳이나 됩니다. 14개가 건설 중이고 40개가 추가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20%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합니다. 2026년에는 32%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2023년 겨울 데이터 센터에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긴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습니다. 더블린 대학 데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블린 지역의 신규 주택 개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력망이 가정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독점하면서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얘기합니다. 태양광, 풍력 말이죠. 실제로 IA 전망을 보면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합니다. 약 450테라와트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속도가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둘째, 안정성입니다. 딜로이트 보고서를 보면 재생에너지의 용량 계수가 풍력 35%, 태양광 25%입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실입니다. 구글은 2023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 최초의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는데 2024년에 포기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43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이게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력발전소를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미시간, 인디애나, 워싱턴 등 5곳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를 막은 이유가 이겁니다. 5년 전에 가동을 멈춘 원자력 발전소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장기 계약으로 전력을 구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스 발전은 어떨까요? IA 전망을 보면 2035년까지 약 175테라와트시가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 배출입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뉴욕, 시카고, 휴스턴 대도시권을 합친 만큼의 탄소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과 AI 기술 발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그 중에서도 SMR입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스몰 마절러 리액터. 왜 SMR일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첫째, 안정성입니다. 딜로이트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의 용량 계수는 92.5%를 초과합니다. 천연가스 56%, 풍력 35%, 태양광 25%와 비교가 안 됩니다. 24시간 365일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둘째,
무탄소입니다. 운영 중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내세운 탄소 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대형 원전은 건설에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SMR은 모듈 방식이라 건설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넷째, 유연성입니다.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출력으로 필요한 곳에 맞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빅테크들이 앞다퉈 SM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5년 11월 캐나다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워싱턴주에 총 960메가와트 규모의 SMR 시설을 짓습니다. 1단계로 320메가와트 규모를 먼저 짓고 이후 최대 12기까지 늘립니다. 100만 가구 이상이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6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년 장기 계약입니다. 구글도 2022년 7월 쉐브론과 함께 핵융합 스타트업 테크놀로지스에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이로스 파워와 SMR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샘 올트머니 이사회 의장인 오클로는 2027년 첫 SMR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움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테라파워와 원자로 보호용기, 지지 구조물, 노심 구조물 등 핵심 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에 7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 참여해 2029년 운영을 목표로 법인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과 SMR-300 모델의 전 세계 턴키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설계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스케이그룹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해상부유식 원자력 발전선 개발을 추진하며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가트너는 SMR로 구동하는 첫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가동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딜로이트는 신규 원자력 발전이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분의 약 10%를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10%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나머지 90%는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모든 돈은 SMR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최대 1000테라와트시입니다. 일본이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입니다. 미국은 지금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를 중단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속도와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고 화력발전은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SMR,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한국의 두산, 삼성, 현대, SK, HD가 이미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기 없으면 AI도 끝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결국 원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장은 원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